자, 이번 시간에는요, 소유권 취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권 파트, 자, 물권법 전체 중에서 1장 점유권 끝났고 이번 소유권 보고 계시고요. 그 소유권의 전체적인 체계를 소개를 해드리면 소유권은 크게 5개의 카테고리로 전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유권의 개념,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다. 범위, 소유권의 범위, 이 부분에서 상린관계라는 거를 주로 지난주에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에 보시는 주제가 바로 세 번째, 소유권의 취득에 관련된 논점들입니다. 그 소유권이 취득되는 원인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지금 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을 우리가 얻는 거는 매매나 증여로 얻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그 매매나 증여가 아니라 뭐로? 법률의 규정으로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생기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의무라고 하는 매매 계약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생기는 특수한 케이스들만 모아놓은 것들이다. 그 소유권 취득 원인을 대표적으로 4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4가지로. 첫째가요, 취득시효. 이걸 책에다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소유권 취득하고 259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취득 옆에다가 소유권의 취득 원인하고 이걸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이 4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취득시효, 두 번째가 선점, 습득, 발견, 세 번째가요, 부합, 네 번째가 가공. 이게 4가지입니다. 4가지를 일단 적어주시고 여기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시효. 이 취득시효는 점유를 일정 기간 하면 그 점유자에게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얻게 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그 다음 여기 선점이라는 개념 나오죠. 선점은 주인 없는 물건을 내가 먼저 집었다. 이걸 선점이야. 습득이야. 유실물을 내가 습득했다. 그 다음 부합은 2개 물건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된 거, 이걸 부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가공은 물건을 제조하는 거야. 옷을 제조했다, 가방을 제조했다. 제조하는 걸 가공이라고 그래요. 가공. 자, 이게 다 소유권이 취득되는 원인이라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게 매매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법률의 규정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 원시 취득에 들어가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아니라 몽땅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원시 취득. 자, 그 첫 번째 해당되는 취득시효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 점검할게요. 시효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시효.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어떤 효력이? 소유권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점유를 일정 기간 하면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그걸 시효제도라고 그래요. 이때 그 시효제도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점유하면 부동산 취득시효. 동산을 일정 기간 점유하면 동산 취득시효. 그래서 취득시는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눠져요. 부동산 취득시효하고 또 하나 뭐하고요? 동산 취득시효로 나눠진다. 책 보시게 되면 259페이지 보시면 종류가 나와 있어요. 취득시효의 종류. 부동산 취득시효는 다시 2개로 나눠져서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몇 년 점유하면? 20년을 점유하면 돼요. 20년을 남의 부동산을 점유를 하면 소유권이 생기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 절반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년을요? 10년을 점유하면 소유권이 생겨요. 이걸 점유 취득시효, 여기는 등기부 취득시효. 거기 2개에 별표하실게요. 그 다음 동산 취득시효. 동산 취득시효도 다시 2개로 나눠져요. 10년하고요, 5년하고. 10년하고 5년. 절반씩이죠. 20년의 절반, 10년의 절반,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다시 동산 취득시효는 10년간 소유이사로 점유하면 소유권 생겨요. 그런데 5년짜리는 언제냐? 5년짜리는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때. 그 선의 무과실에만 동그라미 하나 할게요.
선이 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했다. 그러면 5년만 지나면 내 소유권이 생겨요. 이게 취득시효. 따라서 10년이냐 5년이냐 차이는 요거다 이거죠. 선이 무과실로 점유했냐 이거죠. 선이 무과실로 점유하면 반으로 줄어요. 여기도 20년인데 여기요. 10년으로 줄려면 선이 무과실로 점유하면 돼요. 선이 무과실로 점유하면 몇 년? 10년이다. 요거 하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이 부분하고 관련된 논점을 거의 매년 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요 기본 요건만 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산을 선이 무과실로 점유하면 10년이요 5년이요 5년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우리 시험에 그동안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그러면 점유취득시효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5조 1항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45조 1항. 자, 볼까요?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245조 1항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럼 취득시효가 되려면 이 취득시효가 이루어지려면 그 요건에 관한 논의를 잠깐 해보면 245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몇 년 점유하라고요? 20년을 점유해라. 20년을. 20년간을 두 번째는요. 무슨 이사로요? 소유이사로 점유를 해야 됩니다. 소유이사로 점유하는 거를 즉 가지려고 그래야 되니까 무슨 점이가? 자주점이다. 자주점. 그 다음 평온 공연해야 되죠. 평온하고 공연하게. 뭐를요? 부동산의 밑줄이요. 부동산을 뭐한 자는? 점유한 자는. 이 부동산을 뭐하고 있으면 돼요? 점유하고 있으면 돼요. 부동산을 점유. 이 취득시효는 점유가 길이에요. 점유가 생명. 그러면 소유권이 막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막바로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 거쳐야 돼. 중간에 뭐를 거쳐야 되느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생겨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여기다 하나 써주실 거는 이 단어입니다. 등기 없이가 아니라 등기해야만 뭐가 생기느냐? 비로소 소유권이 생기더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취득은 승계취득이요? 원시취득이요? 원시취득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때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 원시취득이다. 기출문제.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 원시취득? 승계취득이다. 노. 원시취득이다. 18회 기출. 그 다음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등기해야 취득한다. 노. 등기해야 취득한다. 등기해야. 그 취득시효의 이런 요건을요. 4가지 요건에다가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취득되어지는데 그때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라는 거죠. 미리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소유권 취득에 관한 원인들은 모두 공통점이요. 공통점이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에 속한다는 거죠.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 시험 문제. 18회 기출 문제.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다. 노. 원시 취득이다. 두 번째요. 취득 시효로 소유권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이에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이거 빈출이에요. 빈출. 등기를 해야만 끝장이 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만. 그러면 그 전 단계로 갖춰야 될 거는 몇 가지냐 이거죠. 이게 취득 시효가 이루어지게 한 요건이에요. 요건. 20년간 첫째요. 소유이사를 무슨 점유? 자주점유. 평온하고 공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뭐하면? 점유해야죠. 점유.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에 등기해야 된다 이거죠.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뺏어가게 된다. 여기까지를 취득시효의 요건이다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죠. 이게 조문에 딱 언급이 구체적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취득시효 요건은 몇 가지를 고찰하는 거냐? 내가 5가지를요. 5가지를 순서대로 고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5가지를. 근데 하나 참고로 여기서 팁을 알려드리면
그럼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남의 땅을 점유하면 등기해야 소유권 생기죠. 그럼 등기 전에는 그럼 뭐가 생길까요? 등기하기 전이면 나 아직 등기 안 했어. 점유만 했고 등기는 아직 안 했거든. 등기하기 전이면 그럼 뭐가 생길까요? 소유권 아직 없어요. 소유권 언제? 등기해야 가져가요. 그럼 등기하기 전에는 등기 청구권만 있더라. 등기 청구권은 뭐야? 등기 나한테 넘기라고. 등기 나한테 넘기라고 청구할 권리만 있더라. 그런데 등기를 꽂으면 뭐가 생기고요? 소유권이 생기고. 등기 전에는 뭐가 생기고? 등기 청구권. 등기 넘기라고 나한테. 오케이. 요 양자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죠. 자, 이 부분에 관한 논의를 취득주의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볼까요? A 땅, B 땅 이렇게 여기가 경계선으로 이렇게 담장이 쳐져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상태에서 측량을 해보니까 B가 여기다 새로 건물을 지려고 측량을 해보니까 웬걸 담장은 여긴데 담장으로 된 경계선은 여기지만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 경계는 여기가 아니라 잘못됐더라 이거죠. 이 담장이 잘못 위치를 했더라. 예. 이만큼이면. 이 부분이 실제 경계였다. 실경계. 지적도상으로 경계 부분은 여기다. 그럼 B 입장에서는 이만큼이죠. 이만큼. 이 담장까지. 이 담장을 기준으로 이만큼을 B가 어떻게 한 거야? 점유를 해온 거죠. 이만큼을. 여기 누구 땅이냐? A 소유죠. A가 소유하는 부지를, 땅 부지를 B가 이만큼을 소유를 한 게 아니라 점유를 해왔더라. 점유를. 그래서 B는 이만큼을 점유를 오랫동안 해왔더라. 점유자. 이 땅의 소유자는 누구냐? A죠. A가 이 땅의 누구? 소유자. A하고 B하고 여기 이렇게 측량을 해본 결과 이런 일이 판명이 났어요. 이렇게요. 이때 B는 여기다요. B가 여기다 건물을 지려고 할 수도 있고 거꾸로 A가 여기다 이렇게 큰 오피스텔을 지려고 할 수도 있어요. 로프라인 갔더니 이쪽에 한 분은 이쪽에서 측량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다 오피스텔을 10층짜리 지으려고 우리 측량 좀 한번 해보자. 경계 측량을. 그랬더니 이런 일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럼 실제 경계가 여기니까 지적도상의 실제 경계가 여기로 돼야 되니까 이거 잘못된 담장이죠. 그때 B가 여기에 이만큼 건물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여기다 이쪽에다 이 부분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서 B가 살고 있는 중 B가 담장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담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담장. 소유자가 야 이거 잘못됐지 않냐. 그러니까 이 건물 부셔라 이거죠. A가 이 점유자에게 이거 내 거야 여기까지 내 땅이야 내 땅. 그러니까 이 담장 부시고 담장 이거 철거해서 다 부셔버리고 여기 건물이 있는 거 어떻게 하고요? 철거하라고 얘가 소송을 이렇게 넣은 거죠. 그때 점유자가 맞받아 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유가 몇 년 계속되면 20년간 계속되었다. 어떻게 해요?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했죠. 점유를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이 땅에 대한 등기를요. 이 땅에 대한 등기를 나한테 넘겨라. 라고 하는 뭐가 생기냐? 등기 청구권이 생기게 돼요. 점유자에게. 아직 얘가 등기를 하기 전이잖아요.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점유자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등기 청구권이 생겨버렸어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뜻은 뭐라는 뜻? 등기를 나한테 가져와 넘겨. 뭐하기 전? 등기 전입니다. 등기 전. 등기까지 치면 여기다. 등기까지 치면 이 땅을 누가요? 얘가 뺏어가게 되는 거. 그럼 등기하기 전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이에요. 이런 상황이야. 왜? 아직 얘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B는 점유를 오랜 기간 20년 이상 한 거고요. 그러면
취득시효 요건만 갖춘 거고요. 갖춘 거고 아직 소유권이요. 소유권까지는 뺏어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이때 벌어지는 문제가 취득시효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쟁점들이에요. 그럼 이 땅은 실제 경계로부터 이 담장까지 이 부분은 누가 쓰고 누가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아요. 이거 가지고 둘이 치고받는 문제. 자,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취득시효 그러면 제일 중요한 요건은 뭐냐? 취득시효 제일 중요한 요건은 점유라는 거예요. 점유를. 점유를 몇 년간? 20년간 점유. 이게 핵심이죠. 20년간 점유를 했냐고. 무슨 이사로? 소유이사로. 가지려고. 이때 A도 B도 여기에 최초에 있었던 게 아니라 A는 여기 C로부터 땅을 사왔다. C로부터 땅을 사가지고 여기 살고 있었고요. B는 D로부터 원래 주인이 여기 D였다. D로부터 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 살고 있었다. 근데 B는요. B가 점유한 거는 B가 이 땅에 점유한 거는 7년밖에 안 돼. 7년. 나 7년이야. 7년째야. 근데 내가 들어와서 살기 전에 D라는 전주인이요. 전주인이 여기서 몇 년 살았냐? 15년 살았다. 15년. 그러면 B가 점유한 거는 20년 모자르죠. 모자르지만 D하고요. 전주인이었던 D하고 자기 거를 묶어가지고요. 묶어가지고 20년 채워도 돼요. 즉 20년은 앞사람의 거하고 자기 거를요. 합쳐가지고 20년 해도 돼요. 이걸 점유의 승계라고 그래. 승계. 야, 나 20년 안 되지만 앞사람 거하고 합치면 돼. 합쳐도 20년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취득시효 될 수 있어요. B가 20년 모자라도 얘까지요. 합쳐가지고 20년 채우면 된다. 그래서 20년이라는 요건을 누가 가지면 점유자가요. 점유자가 채우면 되는데 그때 중요한 문제가 점유의 승계다. 이때 취득시효는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유가 뿌리로 깔려져야 되거든요. 그래 점유를 뿌리로 깔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애초부터 점유를 안 하거든요. 취득시효로 저당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저당권은 부동산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죠. 은행이 땅을 저당을 잡았다. 그때 저당권자는 그 땅을 점유를 하나요? 은행이? 점유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은 취득시효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취득시효 얘기를 할 때 자 보실까요? 260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객체가 나와요. 취득시효의 객체. 보통 취득시효는 남의 땅을 얘가 뺏어가는 거거든요. 점유자가 누구 땅을? 남의 땅을 취득시효로 뺏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남의 거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자기 거. 자기 땅도 취득시효로 뺏어갈 수 있다고 우리 대법원은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 보면 동그라미 할게요. 자기 소유 부동산. 그럼 남의 땅이 아니라 누구 땅? 내 땅. 내 땅도 취득시효로 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 동그라미 하고요. 거기 나중에 세부적인 논의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그 밑에 보면 재미있는 판례가 최근에 또 하나 있으니까요. 일단 기억에 일반적인 취득시효는 남의 걸 가져가는 건데 내 것도 가져갈 수 있다. 두 번째 니은이요. 국유재산. 국유재산이요. 니은 보실게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소위 잡종재산이라고 그래요. 잡종재산. 일반재산은 취득시효로 엮을 수 있다. 그러면 행정재산은 안 되고 잡종재산만 된다는 뜻이에요. 일반재산 위에다 써주세요. 행정재산. 도로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요.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는 거 이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로 엮을 수가 없어요. 일반재산만. 잡종재산처럼 일반재산만 취득시효로 엮을 수 있다. 그리고 일반재산에 동그라미 하실게요. 그 다음 디귿에 보면 토지 한 필지 전부가 아니라 어디만요? 일부만요. 일부만도 취득시효로 뺏어갈 수 있어요. 일부도 돼요. 일부도. 그 다음 우측에 니을 보면 공유지분이요. 공유지분도 취득시효로 엮을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런데 미음 보시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에요. 여기 별표할게요. 아파트가 있으면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 아파트 건물 있고
부지가 이렇게 있죠. 부지요. 여기를 전유 부분, 내가 살고 있는 401호 전유 부분, 여기를 공용 부분. 이 대지가 공용 부분이죠. 이거는 입주민들의 공용 부지죠. 공용. 이때 우리 집합건물법 뒤에 나중에 보시지만 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요, 짝이에요. 짝.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요, 분리 처분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하고 이거는 따로 처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공용 부분을 옆에 있는 A가 여기를 이만큼을 점유를 했다. 20년 동안. 그래서 얘가 취득적으로 여기를 뺏어갈 수 있느냐. 이걸 이렇게 소송을 걸은 사안이 있었어요. 내가 점유를 여기 20년 했더라. 취득적으로 나한테 땅을 넘겨라. 얘가 소송을 했어요. 우리 대법원 입장은 뭐냐면 공용 부분,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적으로 인정해 줄 수 없더라. 왜냐? 공용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얘한테 주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 찢어져 분리처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용 부분,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얘가 취득세로 엮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미음이라고 된 부분 있죠. 집합 건물의 어느 부분? 공용 부분. 거기다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다음 중 취득시효로 땅을 가져갈 수 없는 경우, 취득시효가 불가능한 대상이 있어요. 불가능한 대상. 어느 부분?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 있고요. 이거 취득시효 안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26회, 27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저당권 취득시효 안 됩니다. 저당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저당권은. 야, 점유를 안 하는 거야. 취득시효는 점유를 해야 돼. 점유를 20년 해야만 취득시효를 엮을 수 있는데 얘는 점유를 안 하는데 어떻게 취득시효를 해. 그 다음 세 번째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안 되는 거야. 일반재산은 되지. 일반재산, 잡종재산.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하고 정리할게요. 취득시효가 불가능한 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 이거 하나 챙겨주실게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이 정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전개를 해보죠. 자, 점유자가 사실 알고 보면 옆집 살고 있는데 지금 취득시효 때문에 이 땅 때문에 서로 분쟁에 엮이게 된 거죠. 점유자가 내가 취득시효를 했다라고 지금 소송을 얘한테 걸게 되면 땅 뺏기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얘 땅을 A가 소유하는 땅을 점유자가 뺏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때 그 요건이 여기까지 해서 5개라는 거예요. 이걸 빼면 4개, 이걸 넣으면 5개가 됩니다. 그죠? 자, 여기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합니다. 261페이지. 3번, 동그라미 3번, 점유. 평온 공연한 자주점이어야 된다. 평온하고 공연해야 되죠. 그리고 무슨 점유? 자주점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념할 거는 이 점유자가 평온한 점이었는지, 그 다음에 소유이사였는지는 점유자가 증명을 소송에서 하느냐, 안 해도 된다. 왜? 점유자는 점유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담장으로 내가 점유를 해서 살고 있었죠. 점유를 해서 살고 있기만 하면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하고 평온 공연한 점유를 추정해 준다. 이거 추정해 줘 버려요. 얘한테. 소유이사도 뭐가 되고요? 추정되고 평온 공연한 점유도 추정이 된다. 그 말은 점유자 B가 이거를 평온했다. 그리고 소유이사였다라는 거를 얘가 입증할 책임이 없다. 입증 책임 없다. 왜? 추정해 주니까. 민법 몇 조가? 197조가. 이 부분 점유권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설명을 미리 드렸죠. 따라서 점유자는 이게 내가 소유이사였다. 이런 증거를 얘가 제출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만 하면? 점유만 하면. 점유만 하고 있으면 소유이사로 그리고 평온 공연했다고 추정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 점유자는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해야 된다. 꽝이다. 자, 책에 밑줄 그어볼게요. 기억이 A번. 자주 평온 공연 점유는 추정되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의 100표. 19의 기출, 22의 기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요. 소유자가. 소유자가 얘가 자주점이 아니라고. 소유자가 자주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B번.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된다. 얘가 여기 안 살고요. 여기 살다가 여기 한 10년 정도 살다가 누구한테요? 조카한테 여기 살라고 하고 자기는 서울로 가 있었다. 그럼 얘는 어디에 있고요? 서울에 있고 여기 누가 있고 조카가 있고. 그럼 B는 서울에 있는 B는 무슨 점유를? 간접 점유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점유는 자기가 점유를 안 하고 간접 점유를 해놓아도 된다. 그 다음 니은이요. 니은에 20년간 점유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20년 점유에 거기 B번에 동그라미요. 점유의 승계가 되더라. 나 20년 안 돼. 20년 모자라. 7년밖에 안 돼. 앞사람 거하고 어떻게 엮어가지고요. 합쳐가지고 20년이어도 돼. 이걸 점유의 뭐라고 그랬죠? 승계라고 그랬죠. 점유의 승계. 그 다음 C번에 점유의 기산점 나와 있죠. 점유의 기산점 얘기해서는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C번. 자, 그리고 우리 책은 이제 그러면 단순하게 말하면 요거는 추정을 해주니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이거예요. 20년간 점유한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돼요. 20년간 뭐 하면? 점유하면 뭐가 생기고? 등기 청구권이 생기더라. 오케이. 우리 책에는 바로 등기로 이쪽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논리적으로는 요 사이에 요게 먼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이에다가 적어주시 바랍니다. 4번 등기 위에다가 등기 청구권 요걸 먼저 넣어주시는 게 논리적으로 정확합니다. 우리 책은 설명을요. 이 뒤에다 해놨어요. 등기 청구권 얘기를 등기가 먼저 나오고 뒤에 263페이지 디귿에 등기 청구권 얘기를 그쪽에서 설명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 체계상 보면 이거보다 이쪽 이렇게 등기 청구권이 앞에 나오는 게 정확한 서술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자리를 옮겨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261페이지 4번 위에 등기 청구권 요걸 하나 적어주시 바랍니다. 이렇게. 자, 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점유자가 이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를 했다. 20년간 소유이사로 점유를 했다. 그러면 법률이 점유자에게 선물을 하나 주는 거예요. 선물을. 그게 바로 뭐냐? 등기 청구권을 선물을 줘요. 이때 얘하고는요, 매매를 한 적, 이 담장 안에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한 적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도 청구권이 왜 생겼냐? 법률이 준 선물이에요, 선물. 등기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이 생겨요. 근데 이 등기 청구권에 법률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요,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물권이냐 채권이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 판례는 이거를 채권으로 보아요. 채권. 두 번째는요,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없어져요. 10년을 방치하면 이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 나서 몇 년을 방치하면 10년을 방치하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즉 얘가 취득시효를 했어. 20년 동안 점유하면 20년 동안 점유를 하면 등기 청구권이 생기게 돼요. 가령 얘의 점유가 볼까요? 1970년부터였다라고 해볼게요. 이때가 점유를 시작했다. 그걸 점유 개시일이라고 그래요. 점유를 뭐한 시점? 개시한 시점. 이게 기산점이다. 기산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때부터 점유를 내가 한 거야. 그럼 취득시효 완성은 언제 되죠? 20년 뒤에. 1990년에. 이 시점을 시효 완성 시점. 점유를 스타트한 거를 무슨 시점? 개시일. 이쪽은 완성 시점.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가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만 법률이 선물을 하나 줘. 선물을. 고생했어. 20년 동안 점유하느라고. 누가 준다고요?
땅 주인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법률이 주는 거죠. 법률이. 그런데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이라는 거예요. 채권. 채권이라서 냅두면 이때로부터 몇 년이요? 10년이 지날 때까지 냅두면 이 청구권이 사라지더라. 따라서 2000년도까지 2000년도까지 등기 안 했어? 그럼 이거 없어져요. 그래서 저 등기 청구권을 가진 시효 완성자, 얘 점유자가 시효 완성자라고 해도 돼요. 점유자가 시효를 완성했어. 그 점유자가 점유를 뭐 하게 되면 상실했느냐, 점유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점유를 상실했다는 거는 점유를 놔버렸다는 거죠. 점유를 놔버리게 되면 이 청구권이 이때로부터, 점유를 잃은 때로부터 10년 뒤에 없어져요. 10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그래요. 시효가 완성된다. 그 말은 무슨 뜻? 없어진다고 이게. 등기 달라고 할 권리. B가 A에게 땅 등기 넘기라고 할 권리. 그 등기 청구권이 없어진다. 언제 없어진다? 점유 상실한 시점. 점유를 잃은 때로부터, 점유를 상실한 이 시점부터 몇 년? 10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돼서 없어집니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해요. 소멸. 조심할 거는요. 점유를 잃었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잘 나와요. 바로 점유를 잃은 때 바로 없어진다. 아니다. 바로가 아니라 몇 년? 10년 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시효 완성됐죠. 완성돼서 이때까지 점유하고 있었어요. 95년도까지요. 95년도까지 점유를 하다가 95년도에 점유를 놔버렸다. 점유를 놔버리고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이때로부터, 점유를 상실한 이때로부터 몇 년? 10년 지나면, 즉 2005년이 되면 이 청구권은 없어진다. 뭘로? 소멸시효로. 그럼 거꾸로요. 이게 안 없어지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유를 하고 있으면 된다. 점유를 하면 시효에 안 걸린다고 그래요. 안 걸린다.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안 걸린다라는 말은 소멸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시효에 걸린다 그러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걸린다는 표현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로 없어진다. 시효에 걸린다. 근데 뭐 하게 되면?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시효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 시효 완성됐어요. 90년에. 계속 점유를 하면. 이때부터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10년 지나도, 10년이 지나서 2000년이 돼도, 2010년이 돼도, 2020년이 돼도 뭐 하고 있으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시효에 안 걸려서 안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을 점유자가, 시효 완성한 점유자가 등기 청구권을 살리고 지키는 방법은 뭐 하는 방법? 점유하는 거다라는 거죠. 점유를 하면 시효에 안 걸린다. 전원합의체. 점유를 뭐 하게 되면? 상실하면 바로 아웃이에요. 10년 뒤 아웃. 10년 뒤 아웃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등기 청구권에 관한 속성을 지금 두 개를 살펴보았어요. 이거 채권인데 10년 지나면 아웃돼. 몇 년 지나면? 10년 뒤에. 10년 뒤에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그래요.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근데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데? 그래, 여기 있잖아, 이거. 점유하고 있어. 그냥 여기 네가 점유해서 살고 있어. 그럼 이거 안 없어져. 그냥 있어. 근데 점유를 내가 어떻게 하면? 상실하면. 점유를 얘한테 줬어. 얘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경계 측량하고 나서 얘가 달라고 그래서 점유를 줬다. 줬어도 이거 등기 청구권 바로 없어지는 거 아니다. 얘가 달라고 그래서 야, 여기가 경계니까 딱 넘겨 임마. 그래, 얘가 착해가지고 줬다. 작년에 줬다. 작년에 점유를 넘겨도 이거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몇 년 뒤에?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냥 있다. 10년 뒤에 소멸합니다. 10년 뒤에. 바로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작년에 넘겼죠? 바로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얘가 살아있어요. 이 청구권이. 그럼 B는 작년에 땅을 점유를 넘겨줬어도
점유를 넘겨줬어도 이 청구권이 10년 동안 살아있으니까 얘한테 땅 뺏어가다. 이 땅 나한테 넘기라고 할 권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이게 있듯. 그 다음 세 번째, 등기청구권에서 세 번째 쟁점은 이거예요. 그럼 이 등기청구권이 채권인데 누구한테 등기를 요구할 거냐 이거죠. 등기의 상대방이 누구냐. 죄지, 죄. 소유자지, 소유자. 그런데 얘가 소유자가 땅을 팔아먹으면 얘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간단해요. 얘한테 달라고 그러면 되죠. 나 시효 완성했어, 20년. 그럼 내가 등기 청구권 생겼지? 그래서 네 등기 나한테 넘겨. B가 얘를 상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를 A가 처분하면 누구한테? C에게. 제3자에게 처분해버리면 스토리가 달라진다 이제. 얘는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이것이 바로 등기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등기의 상대방을 누구를 지목해야 되느냐. A냐 C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에 누구요? 진정한 땅 수인, 진정한 땅 소유자. 완성 당시니까 몇 년이에요? 20년 됐을 때예요. 자, 그럼 70년에 점유를 개시했잖아. 그럼 20년이 됐을 때니까 몇 년? 90년. 시효 완성 당시에 누구? 가짜 소유자가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얘한테만 이 점유자가 등기를 뺏어갈 수 있다. 땅을 뺏어갈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라는 게 언제냐면 점유를 개시한 70년을 기점으로 20년 뒤니까 언제요? 90년이에요. 90년. 이때로부터 20년 뒤. 그럼 1900 언제? 90년이죠. 90년. 이때 토지 소유자, 이 사람한테 등기 달라고 그래. 이런 뜻이죠. 그럼 쌤, 요 사이에 얘가 땅을 팔면 어떻게 돼? 팔면 어떻게 돼? 그 문제가 이게 직결돼 있어요. 그럼 얘가 요 사이에 70년에서 90년이면 몇 년이에요, 이건? 시효 완성된 거예요? 아니네.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팔은 거네. 요게 얘가 팔았다. 일로 언제 팔았다? 여기에 1980년에 팔았다고 해볼까요? 나 1980년에 이거 팔고 서울로 이사 갔어. 딴 지역으로 이사 갔어. 언제 팔았어? 80년이야. 80년도에 땅을 처분했다. 그럼 이건 언제 처분한 걸까요? 시효 완성 후에요? 완성 전이에요? 완성되기 전에, 10년 전에. 그래, 이 부분은 언제 팔린 거냐? 시효 완성 전에 팔렸다는 얘기다. 80년에 처분했다. 이건 언제 팔았다? 시효 완성 전에. 완성하기 전에 땅 주인이 바뀌었네. 제3자로. 얘가 제3자네. 제3자. 언제 바뀌었어? 이때 팔았다면 80년에 매각했다면 완성 전에 바뀐 거고. 거꾸로요. 90년이 시효 완성 시점이죠. 이때가 시효 완성 시점. 완성 후에 95년에 팔았어. 95년에 주인이 땅을 팔고 떠났어. 여기를 떠났어. 언제? 95년에. 그럼 시효 완성 후라는 뜻이네. 취득시효 뭐한 뒤? 완성된 후에 처분이 되었다. 그럼 이때 스토리하고 이때 스토리가 다르게 전개가 된다는 거죠. 언제 처분한 거? 완성 후에 처분됐을 때하고 완성 전에 처분했을 때가 다르다. 여기를 볼게요. 완성 후를 볼게요. 완성 후를. 95년이면 시효가 이때 완성됐네요. 이때 시효 완성된 시점.
95년에 내가 팔았어. 이 땅을 팔고 이사를 갔어. 95년이에요. 주인 바뀌었죠? 그럼 잘 볼까요? 이 점유자 이 B가 취득수요가 되는 시점이 1990년이죠. 이때 그러면 이때 완성 당시고요. 그때 소유자가 누구였을까요? 걔를 상대로 등기를 내놔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네.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였을까요? A였을까요? C였을까요? 완성 당시 90년일 때 90년일 때 땅 주인은 누구였어요? A였어요. A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A에게. 근데 95년 뒤에 누구로 바뀌었어요? C로 바뀌었어. C로 등기 명의가 이렇게 넘어가 있죠. A에서 C로 등기 명의가 C로 바뀌어져 있죠. 그때 이 B가 지금 주인, 이 땅의 지금 주인은 누구? C. 지금 주인 C에게 가서 B가 점유자가 내가 여기 취득시효 했으니까 20년 점유를 해서 취득시효 요건을 갖췄으니까 얘가 누구한테요? C에게 등기를 내놔라, 땅을 내놔라 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누구한테만? A에게만. A에게만 요구해. A에게만. 그래서 B는 누구한테요? 주인이, 땅 주인이 이렇게 바뀌었어. 언제 바뀌었어요? 완성 후에. 취득 시 완성 후에 이렇게 땅 주인이 땅을 팔고 이사를 가버리면 B는, 점유자 B는, 시효 완성자 B, 점유자 B는 누구한테? A에게 요구해야 되지. C에게는 요구를 못 하더라. 야, 땅 넘겨. 그 땅 가지고 와. 등기 가지고 와. 등기 청구권을 누구한테? A에게 요구해야 되고 C에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완성 당시의 주인이 A였거든. 이게 그 뜻. 그래서 등기의 상대방은 누구일시다? 시효 뭐할 당시에? 완성 당시의 진짜 주인이다. 바로 누구를 말한다? A다. A. 그러면 누구한테요? B가 누구한테? 현재 주인 C에게 땅 내놔, 이거 땅 내놔. 이렇게 얘가 요구하는 건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다. 왜요? 채권이라서. 채권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인 A한테만 요구하는 거예요. A에게만. 누구한테는 안 되고 제3자에게, 새로 바뀐 주인, 바뀐 새 주인에게는 얘가 요구를 못 하더라. 오케이. 이게 바로 등기 청구권의 속성, 성질하고 상대방하고 연결돼 있어요. 두 가지요.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물권이래요, 채권이래요. 채권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누구라는 거죠. 이 부분 외우셔야 돼요. 시효 완성 당시에 가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그게 누구다? A다. 누가 아니고? C에게요. 제3자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3자에게. 예, 이게 취득주의 아주 중요한 맥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점유자가, 시효 완성한 점유자가 소유자, 원래 소유자하고 둘이 소송에서 맞붙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얘네 둘이 소송에서 맞붙으면 점유자가 소유자 이겨, 얘가. 왜? 등기 나한테 갖고 와. 왜? 청구권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둘이 맞짱 뜨면, 소송에서 맞짱 뜨면 누가 승? 점유자 승. 끝. 그런데 이 소유자가 자기가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제3자에게 어떻게 하면? 매각하면, 땅을 매매나 증여로 넘기면, 매매나 증여로 넘겼다. 그러면 스토리가 바뀐다. 일로 팔았어. 주인이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게 되면 요게 스토리가 두 개. 완성 전에 처분했냐, 완성 후에 처분했냐. 요때하고 스토리가 다른데 시험은 주로 이쪽이 나와, 이쪽이. 요거는 나중에 심화학습에서 할게요. 여기는 심화학습에서, 심화과정에서 소개를 하고, 일단 여기요. 여기 완성 후에가 스토리로 잘 나와요, 시험에. 그때는 누가 이긴다고요? 점유자가 이 제3자에게는 땅 달라고 못한다. 얘가 얘한테 달라고 왜 못하죠? 왜?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고요. 그 상대방이 오로지 누구라고? 오로지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 걔가 바로 A였거든. A. C가 아니라 A였거든. 그러기 때문에 점유자가 C에게, 이 제3자 C, 현재 주인 C에게, 이 땅 현재 살고 있는 C에게는 등기를 내놓으라고 못하더라. 무슨 스토리예요? 이런 얘기예요. B가
A한테는 이겨. C한테는 져. 오케이. 간결하게 소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C 완성한 B가 얘가 누구한테는 이겨? 원래 주인한테는 얘가 이겨, 소송 걸면. 근데 누구한테는요? 제3자한테는 얘가 져. 끝. 그럼 이걸 거꾸로 스토리를 바꿔볼게요. B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럼 거꾸로 누구 입장? 소유자 입장에서 볼게요. 소유자하고 제3자 입장에서 볼게요. 이 땅 주인이 A야, A. 그럼 A가 얘가 C 완성을 했어. 했는데 아직 뭐 하기 전? 등기를 차지하기 전이다. 등기를 차지하기 전이다. 그때 소유자가 야, 여기 너 아직 등기하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담장 다 때려 부수고 여기 건물 집 짓고 사는 거 이거 다 철거해버려.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 얘가 진다는 거예요. 얘하고 둘이 붙으면 소유자가 지고 점유자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유자는 이 담장 철거하는 거 철거 작업 못 시켜요. 왜요? 시 완성이 이미 돼버렸어. 완성이 돼서 얘는 어떻게 돼?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거든. 등기 넘기라고 그랬잖아. 넘기라고 해야 돼. 넘겨줄 사람이 이 담장을 뭐 하라고요? 부시고 집을 부시고 이런 요구는 얘가 할 수 없더라. 그래서 소유자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담장 부셔라. 안 된다. 건물 철거도 안 된다. 그럼 땅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달라고요. 내 땅이니까 얘가 달라고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고도 할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A가 첫 번째 쟁점. A가 누구? 소유자죠.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점유자에게. 시효 완성자죠. 시효 완성자에게. 둘이 붙었어. 그럼 누가 이긴다고요? 소유자가 지고 점유자, 시효 완성자가 이긴다. 간결하다고 그랬어요. 얘가 승. 끝. 너, 저, 패. 소송 걸면 저 니가. 근데 얘가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점유자에게, 시효 완성한 점유자에게 담장 철거하라고. 담장을 뭐 해주셔? 철거해줘. 돼, 안 돼요? 안 돼요. 건물 철거하는 것도 안 돼. 그럼 땅 어떻게 해달라고요? 대지요. 대지를 뭐 해달라고? 달라고 나한테. 반환해라고 청구하는 것도 안 돼. 왜요? 이미 시 완성돼서 끝났어요. 시 완성이 돼도 너는 땅을 줄 사람이야, 이 사람아. 네가 땅 줘야 되는데 뭘 달라고 그래. 철거도 안 돼. 대지 반환도 안 돼. 그러면 이건 될까요? 소유자가 얘한테 너 20년 동안 내 땅 네가 20년 동안 사용했지. 그거 이 자식아 너 등기 전이니까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 거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소유자는 얘한테 소송 걸어봤자 전패. 담장 부시는 것도 대지 달라고 하는 것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됨?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된다. 담장 철거할 수 없다? 16회 기출. 대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20회 기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22회 기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그래서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맞짱 뜨면 누가 승? 점유자 승. 끝. 자, 근데 이게 스토리가 이제 두 번째는요. 제3자하고 스토리가 바뀌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A가 누구한테 팔면 C에게 팔면 이제는 누구하고? 점유자하고 제3자하고 이제 맞짱 뜨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3자하고 누구하고? 여기는 점유자하고 시 완성자죠. 얘네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요? 제3자가 승. 이제 스토리가 바뀌어요. 주인공이 바뀌어. 제3자가 승. 누구 패? 점유자 패. 너 져. 그럼 시 완성한 점유자가 제3자에게 땅 가져와. 그 땅 가져와라고 하면 얘가 뭐라고 그래? 안 돼. 왜 안 돼? 너 자식아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등기청구권은 자식아 채권이야. 채권이라서 A한테만 달라고 그러는 거야. 누구한테요? 제3자인 나한테는 네가 달라고 못하는 거야. 네가 공부를 더 해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이라서 제3자에게는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점유자가 얘한테는 달라고 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슨 청구를요? 등기청구를. 등기청구 못해. 왜 못해? 채권이니까 이게. 거꾸로요. 제3자가 얘한테 땅 달라고. 너 땅 달라고.
그 땅 나한테 갖고 와 라고 제3자가 얘한테 하면 얘는 넘겨줘야지, 못 줘라고, 점유자가 못 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긴다? 제3자는 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달라고, 너 달라고. 누가? 제3자가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 이건 된다. 그래서 삼각관계예요. 정확한 삼각관계로 이루어졌어요. 얘하고 문제, 그 다음에 점유자하고 제3자 문제, 이렇게 삼각관계로 딱 엮여져 있어요. 이 문제가 취득주의 중요한 논리적 맥입니다. 맥. 이 기본 맥에다가 이제 나머지 심학습에서는 언저만 주면 돼요. 언저만 몇 가지만. 자, 그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에 시작되는 등기 청구권, 여기에 별 3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두 가지다, 이렇게 두 가지요. 소유자하고 시효 완성자의 법률적 쟁점, 여기 3가지. 그 다음 제3자하고 점유자하고 쟁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취득주의 뿌리가요. 뿌리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책은 그 내용을 다소 산만하게 이렇게 쭉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심화학습에서 따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요 정도 소개를 하는데요. 잠깐 체킹해요. 263페이지에 디귿에 동그라미, 디귿.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 나와 있죠. A번,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그럼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의 밑줄이요. 근데 B번이요. 점유를 상실했다. 점유를 놔버리면 10년 뒤에 소멸시효 완성된다. 거기 별표할게요. 바로가 아니라 10년 뒤에. 그 다음 니을이요. 니을에 또 별표.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와의 관계. 소유자와의 관계라고 돼 있죠. 그 소유자와의 관계 니을에다 이걸 써주시면 되죠. 소유자와 점유자 문제.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분쟁이죠. 그럼 누가 승? 점유자 승, 소유자 패. 이것만 적어주시면 되어요. 그럼 A번, 불법점이 아님. B번, 부당이득 반환이 없음. 이미 다 소개해드린 거예요. 누가? 소유자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못한다? 대지 반환도 청구 못한다? 담장 철거도 못한다? 오케이. 요 3가지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셋 중에 하나. 거기까지 연결하시면 되시겠고요. 앞장에 262페이지 니은에 보면 니은에 별표하시고요. 등기 청구의 상대방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냐? 완성 당시의 소유자. 여기에 밑줄 그어주실게요. 완성 당시에 누구? 소유자이다. 그럼 만약에요, 이쪽으로 땅을 팔아넘겼는데 그 매매가 가장매매였다. 둘이 짜고 가장매매했다. 그럼 이 가장매매는 진짜 매매가 아니라 허위매매죠. 가장매매로 등기를 여기다 옮겨놨다. 그럼 얘는 진짜 소유자요, 가짜 소유자. 가짜 등기 명의자죠. 얘는 그럼 상대방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B번이에요. 무효 등기 명의. 등기를 옮겨놓았는데 그 등기가 무효 등기라면 무효 등기 명의는 상대방이 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별표. 거기 별 3개요. 그 정도까지 보시고 나머지요. 복잡한 것들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심화학습에서 깔끔하게 분석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 등기부 취득시효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논의가 점유 취득시효. 점유를 20년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점유 취득시효. 20년간 점유를 하면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 마지막에 등기를 딱 꽂아버리면 소유권이 원시 취득되더라. 이게 점유 취득시효라면 이제 보실 부분은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겠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조문 먼저 볼게요. 267쪽 페이지 267에 등기부 취득시효. 쌍괄호 3번 맨 하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동그라미야. 등기한 자가 주어예요. 주어. 몇 년간? 10년이에요. 여기는 10년. 점유 취득시효는 20년인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별표. 소유이사 똑같죠. 소유이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선의이며 과실 없이 해. 별표. 선의이며 과실 없이를 뭐라고 그래요? 선의무과실로. 거기다 적을까요? 특별요건. 등기부 취득시효의 특별요건은 바로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유 취득시효는 그냥
소유이사로 점유하면 끝이에요. 근데 등기부 취득수는 선의무과실이라는 특별 요건이 하나 더 보너스로 더 들어있어요. 거기 발표할게요. 따라서 점유취득수하고 등기부취득수가 다른 점 그러면 10년하고 20년 다르고, 두 번째는 선의무과실이 등기부취득수에만 특별 요건으로 보너스로 붙어 있다. 그 두 개 발표할게요. 자, 그러면 이 등기부취득수하고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이게 눈에 띄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스토리예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 증조부께서 엄청나게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땅 부자씨였다는 거예요. 땅 부자. 관직도 크게 차지하셨었고. 근데 문제는 이 땅이 상속 문제가 제대로 어떻게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이 손자 되는 이분한테는 땅이 하나도 안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손자 되는 이분께서 조상 땅 찾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서 이 작업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찾아냈어요. 아, 우리 할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커다란 땅이요, 엄청나게 많은 땅이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부에 일제시대 때는 토지조사부라는 공적 장부가 있어서 이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드디어. 최근에 찾아낸 거예요. 최근에. 근데 문제는 그럼 자기 소유권 이거 땅 찾아오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대로 있으면, 이 땅이 그대로 있으면 이 땅을 소유자가 여기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손바뀜이 있었어. 손바뀜이. 국가 앞으로 1991년도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91년에) 그리고 국가는 다시요 1년 뒤에 광운대학교로 토지를 매각해 버렸어요. (1992년도에) 광운대 앞으로 매각이 되었으니까 소유권이 누구로? 국가에서 광운대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 이 땅을 찾기로 나선 게 바로 이 손자죠. 손자. 이거 우리 할아버지 거야. 토지조사부에 있어. 소유권 여기 있다고 표시되어 있어. 따라서 국가 앞으로 보존 등기 넘어간 거, 이거 원인 무효야. 원인 무효. 무효지. 우리 할아버지 건데. 여기가 진정한 소유자. 이 등기 잘못된 거야. 이거 무효. 그럼 이 등기가 무효로 되면, 그럼 이쪽에서는 이걸 찾아내면 돼요. 토지조사부에 증조부가 소유자로 표시되었다라는 이 장부요. 이 장부만 찾아내면 이 등기 자체는 잘못된 등기다. 소유자 있는데 등기를 또 했으니까 이거는 무효지, 무효. 무효인 등기. 그럼 이쪽에서 이 자식이, 손자분이 이 땅 무효니까 이 등기요, 보존 등기 말소야. 말소해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내면 되겠네. 그래서 손자분이요, 이 국가를 상대로 보존 등기를 뭐 해달라고요? 말소해달라. 말소 등기 소송을 이렇게 냈어요. 말소 등기 해주세요. 그리고 C한테도요. 이게 무효가 되면, 이 등기가 무효가 되면 이 광운대가 이게 무효라는 거를요, 나는 몰랐다. 나 이거 모르고 샀다. 선이다, 선이. 나 몰랐어. 이게 이런 일이 생긴 걸 전혀 몰랐으니까 선이죠. 선의 3자가 이 땅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문제가 생기죠. 가질 수 있느냐? 우리는 무효등기에, 즉 부실등기죠. 이게 부실등기라는 게 판명이 난 거예요. 잘못돼 있잖아요. 여기가 소유자인데 여기다 보존등기를 국가로 했으니까 이 등기가 잘못된 거니까 부실등기, 소위 무효등기죠. 무효등기를 뭐 한 사람? 믿고 산 사람. 믿고 산 이 제3자가 소유권을 얘한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지. 왜요? 공신력이 없으니까. 무효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이 없어. 공신력이.
그래서 C의 등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해야 돼, 말소. 이것도 말소, 이것도 말소. 뭐가 부인되기 때문에? 공신력이 부인되니까 무효등기의 공신력이. 따라서 공신력이 이렇게 부인되게 되면 이것도 날아가고 C의 등기, 광운대 등기도 날아가게 되죠.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 갑이요. A의 증손자분 갑이 이 땅을 찾아오게 되죠. 완벽한 행운이죠, 행운. 드디어 내가 한 건 했어. 여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드디어 한 건 한 거야. 이거 날리고 이 등기 날리고. 그럼 얘네들끼리 소송하는 거는 니네 둘끼리 해결해, 니네끼리. 그럼 얘는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었다는 거지. C가 등기를 하고요. 등기를 하고 10년이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는 거죠. 등기 찍고 등기를 뭐하고 찍고 몇 년? 10년을 점유하면 몇 년 점유하면? 10년을 점유했냐고. 10년을 뭐하게 되면 점유를 하면 이때 특별 요건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의 무과실로. 선의야? 나 선의야. 나 몰랐잖아 이거. 무효인 거 몰랐어. 선의야. 무과실은 뭐야? 무과실은? 너 무과실로 점유한 거 맞아? 무과실? 무과실로 점유했냐고. 내가 살 때 얘가 등기 명의자로, 등기 명의자가 국가였어. 명의자가 국가. 매도인도 국가야. 그럼 얘를 소유자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나는 내 입장에서 믿지. 등기 명의자하고 땅 팔아먹는 매도인이 똑같아, 계약서상. 그러면 얘를 믿어야죠. 그게 바로 무과실이야. 무과실이야, 무과실. 어느 경우가 무과실? 등기 명의인과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인과 또 하나 누구하고요? 계약서상의 매도인이 똑같다면, 이게 똑같다, 일치하다면 얘를 주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 매수인 C는 과실이 없다. 무과실이다. 선의 무과실 요건도 충족이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C가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245조 2항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런데 쌤 여기서 얘가 10년을 점유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얘 지금 몇 년이요? 1년밖에 안 되는데. 91년에 사서 92년이니까 1년밖에 안 되는. 너 취득시효 안 되는 거야. 노노노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얘가 10년이 아니라 얘하고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해서? 합쳐가지고 10년이면 돼요. 10년이. 그러니까 C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누구요? 앞에 것까지 합쳐서. 합쳐가지고 10년이어도 취득시효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C의 명의하고 누구 명의? B의 명의를 합쳐서 10년 요건 채우면 취득시효가 되더라 이거죠. 쌤 그런데 이 등기가 무효인데요. 무효여도 되는 거예요. 무효등기라도 우리 법조문에는 등기라고 돼 있지 유효등기라고 돼 있지 않죠. 등기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 등기한 자라는 뜻은 무슨 뜻? 무효등기를 가리지 않는다. 무효등기도 적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몇 년을요? 10년을 점유하면 된다. 그래서 C가 이때로부터 최근까지니까요. 2017년까지 점유를 해왔으니까 10년이 훨씬 넘어가 버렸죠. 이때 만약 요게 10년이 안 돼도 앞에 것까지요. 얘 것까지 어떻게 해서 엮어서 함께 엮어가지고 10년이면 된다. 요렇게 두 개를 엮어가지고. 요거 엮어서 10년만 채우면 되더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등기의 승계라고 그런다. 등기의 승계. 승계라는 게 돼. 내 거, 얘 거 묶어가지고 몇 년? 10년. 그 특별 요건이 뭐였느냐면 선의 무과실이라는 게 특별 요건이었다. 이것도 충족을 했다. 왜? 등기 명의가 B고 땅 매도인도 B고 그럼 얘를 주인이라고 믿고죠. 내가 믿고 산 거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무과실이야. 선의 무과실이야. 이것까지도 인정이 되었으니 취득시효를 했다. 누가? C가. 이 문제를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여기에 딱 맞는 사례라서 제가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갑은 누굴 상대로? 광운대를 상대로 이 소유권 등기 말소 소송을 걸었다가 이한테 패소했다. 이한테. 패소했다. 왜 패소했느냐?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C에게 인정되었더라. 이때 유념할 건 요거 여기 걸려있는 게 많아요. 공신력이 부인된다. 요 논리를 가지고 가져가게 되면 얘가 지는 거죠. 무효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니까 얘가 지는 거죠. 그런데 얘가 다시 뒤집은 거는요. 뒤집은 거는 뭘로 뒤집은 거죠?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로. 등기부 취득시효로 C가 이긴 거예요. 그때 등기부 취득시효로 엮으려면 요건이 세 가지다. 첫째, 무효등기도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무효등기도 취득시효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한제. 첫 번째. 두 번째, 10년 점유해야 되는데 이 10년은 자기 거 10년 앞에 것까지 합쳐가지고 10년.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선의무과실. 요 세 가지 요건이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아주 중요하다. 뒤에 체킹해드리면 268페이지요. 요건의 2번, 동그라미 2번에 기억발표. 무효등기라도 무방하다.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 없고 무효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의 기출문제. 그 다음 디귿의 별표. 등기의 승계가 인정된다. 등기의 승계가. 그래서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어떻게 가지고요? 합쳐서. 합산해서 10년이면 됩니다. 합쳐서. 그거를 등기의 승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니은이요. 니은의 별표. 선의무과실 문제. 이렇게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점유취득시 요건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 청구권이 생겨서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 등기를 꽂아버리면 소유권이 생긴다. 등기 꽂기 전에는 청구권만. 자, 이게 점유취득시효 문제예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하고? 등기하고. 등기를 먼저 찍는 거예요. 먼저 찍고 등기를 먼저 찍고 여기는 나중에 찍어. 여기는 먼저 찍고 몇 년? 10년이요.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가져가는데 특별 요건이 하나 있다. 그것이 선의무과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245조 1항과 등기부 취득시효 245조 2항 두 개에 대해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교적 물권법 중에서 까다로운 데가 여기거든요. 난이도가 꽤 있다는 데가 여기. 점유취득시효하고 등기부취득시효. 자, 이 부분에 관한 논의를 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매년 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어요. 타켓 1번입니다. 소유권 그러면 타켓 1번이 바로 취득시효.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복잡한 거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심화학습에서 분석적으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선점, 부합, 가공 그리고 공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